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의뢰했던 대로 또 거리두기 격상돼 갖고 우리 학원에서 또 못 뵙게 됐습니다. 저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또 인강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유감스럽고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좀 잡혀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늘따라 또 공사해 갖고 좀 드립소리 시끄럽고 그런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법 5주차 수업인데 오늘 우리 도시개발법 싹 정리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 국토법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법 싹 공부했죠.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역시 틀린 지문만 한번 쭉 보죠. 자, 1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도 우리가 쭉 배우고 있다 했으니까, 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구체적인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요.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설치한다. 그게 이제 원칙적인 체계가 되죠.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다 맞아요.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요? 특광, 시장, 군수. 도시군 하면은 항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니까 이런 특광시장 운수가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 시행한다. 그런 지문들은 다 봤죠. 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 인접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다. 자, 사업 시행자의 특권, 시행자는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토지나 건물, 권리, 그런데 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인접 토지. 자, 인접한 토지는 절대 이건 수용할 수가 없죠. 인접 토지까지 수용권 주면은 너무나 과도한 특권. 그래서 인접 토지 등은 사용만 할 수 있고 절대 수용할 수가 없죠. 또 5번에 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자, 여기 틀렸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 항상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 즉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이 뒷부분은 맞죠. 이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시장하고 군수. 이 시장, 군수까지도 다 결정권자가 돼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특광시군, 관할구역. 이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만 수립할 때 이름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일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수립합니다. 그 다음 6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특광시장 군수, 이제 이렇게 읽어도 되죠. 특광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에 개발행위 하려면 미리 행정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요. 일단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받는데 우리 허가 대상 6가지 배웠네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 6가지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게 이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다. 난개발의 우려가 일체 없어요.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뭐 있어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우리 시설사업만 해도 뭐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계획부터 다 먼저 수립해 놓고 계획에 의거해서 설치하면서 개발하는 거죠. 다 계획적 개발 체계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건축, 개발행위 할 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럼 7번에 농림지역에서 건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항상 물건 쌓아둘 때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자, 얘는 뭐 틀렸어요? 농림지역. 이거 틀렸죠? 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은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지 마라. 다 허가 받아갖고 쌓아둘 수가 있는데요. 농림지역은 제외입니다. 이유는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죠. 그 난개발하고 관계없는 생업을 위한 것들이니까 이런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두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8번은 맞고 9번. 자, 기반설 부담구역. 얘는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 기개발지,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대상이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하죠.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기개발지, 신개발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 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필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그런데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 내라는 거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누가 돈 내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올해 30일의 시험에서도 단독 기출. 그럼 기반설 설치 비용 누가 내는 거예요? 그 밑에 10번 질문.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 행위라는 자.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 내라 지정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저 공사한다고 이게 또 너무 시끄러워갖고요. 하여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번 주에 확인할 수 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자, 우리 기본서는 240페이지가 됩니다. 240페이지. 도시개발법 이제 두 번째 법률 들어왔고요. 자,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그래서 우리 국토법 12문제 쫙 풀고 1번부터 12번까지 국토법 풀고 이어가지고 이제 6문제 이 도시개발법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이름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요건 앞에다가 신자 붙여주면 되죠. 신도시개발. 종전에 없던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 요 검단 신도시, 이것도 이기 신도시, 다 신도시니까, 왜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은 아주 강하게 잘 개념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죠. 자, 아무튼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인데,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얘도 우리 국토법의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세 가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시설 사업만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절차까지도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규정하면 국토법이 너무 방대해져요. 안 그래도 우리 한 달 동안, 한 달 11월 한 달 내내 국토법 내용만 갖고 공부했죠. 그것도 다 본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 정도로 국토법이 내용이 많은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까지 다 국토법에 규정해버리면 국토법이 너무 방대해져요. 그래서 개발 사업은 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절차를 따로 빼갖고 규정.